대한광통신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5월 11일 월요일 오후 5시 11분 정확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규장이 마무리되고 지금 시간외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차트 보시면서 다들 웃음이 절로 나오셨을 텐데요. 장 마감은 종가 27,950원으로 25%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대금은 무려 2조 2천억 원을 터뜨리며 압도적인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장이 끝나고 시작됐는데요. 지금 실시간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가 28,800원으로 오늘 고점이었던 28,600원을 뚫어버리며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썼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세력은 왜 장이 다 끝나고 나서 가격을 또 띄우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 내용 빠르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 상승에 무려 33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냐? 외인이 310만 주, 기관이 21만 주, 심지어 보수적인 이 연기금마저 12만 주를 받아 먹으면서 싹쓸이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량을 다 팔았지만 세력은 오늘 작정하고 다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큰 손들이 상단에서 물량을 꽉 잠가버리고 지금 시간외에서까지 신고가를 만들어줬다는 건 내일 아침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여주겠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왜 하필 오늘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온 걸까요? 제가 주말 동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된 이 미증시에서 미국 광통신주들이 전부 다 상승을 만들어주며 그중 대표적인 이 코닝은 신고가까지 경신을 냈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광통신은 자회사인 TFO 네트워크스를 통해 미국 인캡 아메리카까지 인수가 완료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사실상의 미국향 광통신사나 다름없는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호재들이 겹치다 보니 주말 동안 응축된 힘이 오전부터 지금 터져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은 이 장대 양봉 한 방으로 모든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크게 벌렸는데요. 현재 이 분홍색 선인 5일선의 가격은 21,614원입니다. 종가와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유 없는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양봉 하나로 이제 2만원이라는 라인은 저항이 아니라 내일 아침 3만원에 다가서기 위한 든든한 지지선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는 왜 굳이 27,950원이라는 이 애매한 가격에서 마감이 되었느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광통신 아직 투자 경고 재지정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시를 한번 확인해보게 되면은 지난 4월 말에 나온 투자 경고 재지정에 대한 공시인데요. 재지정 여부를 확인해보면 이미 1번과 2번, 이 4월 10일의 종가와 4월 24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죠. 이거는 이미 해당이 되는 상태고 3번 항목인 T-2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확인해 보면 되냐면 2026년 5월 10일 내일까지만 이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거 계산해 볼게요. 오늘의 2일 전 종가는 21,800원이었고 여기에 40%는 35,520원이에요. 결국 오늘 종가 27,950원은 여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3번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일 기준 이 T-2는 지난주 금요일로 이날의 종가는 22,35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40%는 31,290원이죠. 즉 오늘 투자 경고를 받지 않으면 내일은 31,29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 경고에 대한 공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요. 지난주에 나온 이 추가적인 공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고 종목 지정 여부에 이 3번이 문제입니다. 읽어보면 판단일을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의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뭐 이렇게 길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오늘 밤 8시에 투자 경고에 대한 공시가 나와주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우리가 내일장도 미리 대비를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투자 경고 공시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8시 이 거래소가 투자 경고 지정을 확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악재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340만 주를 매집한 세력에겐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미 족쇄가 채워진 마당에 세력은 거칠 게 없어지게 되는데 차라리 내일 아침 시초가부터 30% 상한가로 밀어 올려서 3만 원이라는 신고가도 뚫고 공매도 세력을 죽여버리는 쇼스퀴즈를 단행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경고 딱지가 붙는 날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밤에 이 투자 경고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세력은 내일도 이 재지정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며 영리하게 움직일 겁니다. 아까 계산한 가격 있죠? 금요일 종가의 40%인 31,290원. 세력은 내일 주가를 3만 원 근처까지는 펌핑시키되 종가는 기가 막히게 이 31,290원 밑으로 맞추며 재지정을 교묘하게 피하려 할 겁니다. 즉 투자 경고 미지정 시 내일은 31,000원 근처에서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자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대한광통신 프로그램 매매 확인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걸 확인해 보게 되면은 오늘 프로그램의 최종 순매수 금액이 무려 806억 원입니다. 차트 하단의 순매수 곡선을 보세요. 자, 이 검은색 곡선인데 오전 9시 40분 이후로 단 한 번의 꺾임이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프로그램이 투자 경고에 대한 리스크 없이 많은 자금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외에서 신고가까지 경신한 이 800억 원의 거래 자금이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매수를 유지하며 3만 원 시대를 여느냐 아니면 투자 경고 재지정을 핑계로 물량을 던지느냐 이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 매매와 외인 창구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꼭 확인하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셔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본업도 있으시고 그걸 하시면서 이 찰나의 수급 타이밍까지 잡아내는 건 사실상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위에 번호를 하나 가져왔어요. 010-5791-5362 제 번호로 대한광통신이니까 대한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내일 오전장부터 투자 경고라는 이 리스크를 이용해 세력이 노리는 진짜 타이밍을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은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 화이팅, 대한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을 꼭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먼저 급등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이때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당시에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자, 여기로 대한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한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내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큰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이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이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